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초인류 기업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 프랑스의 대학 교수가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강연장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교수는 무슨 일로 학생들에게 목이 터져라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도핀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티롤입니다. 저는 평소에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는 편이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이 많았던 터라 관심과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참가 선수들의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고 40도 가까운 날씨에 에어컨 설치도 되지 않아 일부 국가들은 자비로 선수단을 호텔로 이동시키는 불편을 겪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매치기와 치안 문제로 참가국의 경찰 인력 배치를 떠맡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죠. 이런 이유로 저는 파리올림픽 경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제 주위에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들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하루는 연구실에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교수 2명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지 뭐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번 파리올림픽에 서로 자신들의 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될 거라면서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각각 중국과 일본인 교수들로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중국이 당연 1등이지. 중국인 교수 왕이가 말했어요. 일본은 중국보다 선진국이야. 우수한 선수들이 중국보다 많다고. 그러니 일본이 메달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일본인 교수 사토 겐지가 질세라 큰 소리로 말했죠. 왕이는 중국이 양궁 종주국으로 이번에도 금메달은 모두 중국이 가져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이 활을 훨씬 잘 쏘는 민족이기도 하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이에 질세라 사토 겐지가 일본은 전통적인 유도 종주국이라며 열변을 토했어요. 둘의 대화는 교수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유치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서로 자신의 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딸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언쟁 와중에 낯익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저 노래 우리 딸 클로에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맞아, BTS. 한국의 BTS 노래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가까운 위치라고 들었기에 두 교수의 언쟁이 잦아들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한참 아래지. 중국인 교수 왕이는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도용해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김치와 한복은 근원이 중국의 것이었다는 말도 했어요. 당연히 일본과도 상대가 안 되지. 일본인 교수 사토 겐지도 이번엔 중국인 교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 일본에게는 또 어떻고요? 과거사를 감정에 호소하며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일본의 기술 지원으로 빈곤 상태에서 잘 살게 되었으면서 과거사를 사과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말도 했어요. 방금 전까지 언쟁을 하던 두 교수는 한국 이야기에 갑자기 의기투합이 된 모습이었답니다. 한국은 이렇게 내로남불인 나라인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 마침 다음 강의 시간을 알리는 알람과 함께 급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행히 시간에 맞춰 강의장에 들어서니 온통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선수들 대박이에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관심과 이목을 끄는 선수가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아닌 한국 선수라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오상욱 선수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만발이었어요.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 국민들의 자국 선수에 대한 열띤 응원 속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프랑스와 유럽 선수들을 당당히 이기고 금메달을 2개나 획득했었죠. 그리고 상대 선수가 심판 판정에 계속 불만을 표시하는 비매너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이 얘기했던 한국 오상욱 선수의 펜싱 경기 장면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상욱 선수의 경기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펜싱은 프랑스가 종주국으로 알려진 스포츠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저는 평소 펜싱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오상욱 선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집중력과 우아한 동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고 피하는 모습은 마치 초능력을 가진 것 같았답니다. 경기가 끝나고 오상욱 선수가 승리를 확정지었을 때 그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서로의 선전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왕이와 사토겐지 교수가 언급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인은 비겁하고 중국과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또 그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민족이라는 공통적인 말을 했는데 말이죠. 오상욱 선수의 펜싱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선수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 유튜브에는 한국 선수들의 감동적인 경기 장면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덕분에 검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어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었죠.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선수들의 감동적인 승리 장면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결승전 경기 이후에는 시상식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저는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시상식이 끝나고 메달을 수여받은 선수들이 올림픽 진행자가 건네는 플립형 스마트폰으로 함께 메달 경쟁을 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올림픽 시상식에서 이런 장면은 절대 볼 수 없었죠. 메달 수상의 감동적인 장면을 스스로 찍어서 남긴다니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에 저는 흥분과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바로 선수들에게 지급된 핸드폰에 관한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삼성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 거라고? 복잡한 마음을 지닌 채 저는 남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창 한국과 삼성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는 와중에 거실에서 딸 클로에가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클로에 뭐하고 있니? 마침 클로에는 새 폰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클로에는 새 폰의 사진 편집 기능을 알려주더군요. 아빠, 이건 오브젝트 지우기 기능이에요. 사진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지워주고 주변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워 넣어주더군요. 그리고 인물 재배치 기능은 사진 속 인물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조정해줘서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그리고 더욱 경악한 것은 딸의 새 폰이 애플의 아이폰이 아니라 삼성의 갤럭시 폰이더라고요. 클로에는 새 핸드폰이 갤럭시 S24 울트라라고 했어요. 놀랍구나. 또 어떤 기능들이 있니? 이 표정 교체 기능도 재미있어요. 클로에가 계속 설명했어요. 단체 사진에서 눈을 감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진에서 표정 좋은 것을 골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클로에는 인스타와 SNS에 익숙한 MZ세대는 사진이 감성적으로 찍히는 아이폰도 물론 좋지만 사진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삼성의 갤럭시 폰도 큰 매력이라고 했어요. 잠시 뒤 저는 더 놀라운 장면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클로에가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뒷마당으로 끌고 나갔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폰의 카메라 줌 기능도 정말 놀라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클로에는 멀리 있는 새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결과물을 제게 보여줬죠. 10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은 마치 전문가용 망원 렌즈로 찍은 것처럼 선명했답니다.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사진이라니. 딸의 핸드폰에 놀라고 있던 그 순간 아내가 저의 니트를 세탁기에 넣고 있는 것이 보였죠. 저는 재빠르게 아내에게 달려가 제지하려 했어요. 여보, 그 니트는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져요. 그런데 제 아내 엠마는 이런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탁기는 에어워시 기능이 있어서 니트도 빨 수 있어요. 에어워시 기능은 공기와 증기만으로 옷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물 없이 세탁하니 옷감이 상하지 않고 냄새 제거와 살균 효과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I 세탁 기능도 있어 옷감의 종류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하는 최첨단 기능도 설명해 주더군요.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이런 기술을 가전에 접목한 놀라운 기업이 어디인가 싶어서 세탁기를 유심히 봤는데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크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SAMSU 삼성. 딸 클로에의 새 폰도 아내 엠마의 세탁기도 모두 한국의 삼성 제품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가족 가까이에 삼성의 제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움과 충격을 받은 저는 혼란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인 교수들의 폄하와 강의실 학생들의 호의적인 평가, 그리고 지금 제가 집에서 본 삼성 가전제품들의 우수함 사이에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과 삼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도핀 대학교 학생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번 올림픽에서 펼친 전략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서재로 달려가 파리올림픽에서 삼성이 갤럭시 Z 플립 핸드폰을 제공하게 된 배경과 기업의 전략이 국가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삼성의 공식 보도자료와 뉴스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선수들의 셀카 촬영을 가능하게 했던 제품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단순한 스폰서십을 넘어서 메달 수상자들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만든 놀라운 전략이었죠. 왜냐하면 메달 시상식은 뉴스로 재생되기도 하고 수상자에 대한 관심으로 해당 장면은 수없이 클릭되기 마련이어서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 세계 각국의 올림픽 선수들이 연이어 올린 언박싱 인증 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체조 국가대표 레베카 안드라지의 인스타그램 릴스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레베카는 영상에서 이 폰으로 우리의 올림픽 여정을 모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줘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했죠. 그녀는 폰을 접었다 폈다 하며 그 독특한 기능에 매료된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폰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며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500만 뷰에 달했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죠. 이건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서는 감성적 연결이며 선수들의 진정성 있는 반응이 팬들의 공감을 얻고 그게 다시 브랜드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야.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메달 시상식의 장면에서 보았던 셀카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전문 저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을 구현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 전략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브랜드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융합시키는 전략이었죠. 제가 보았던 메달 시상식 장면에 대비해서 설명해 볼게요. 메달 시상을 하는 장면부터 살펴보면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삼성 갤럭시 Z 플립 6를 건네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수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죠. 그리고 함께 경쟁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삼성은 선수의 최고의 감동의 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제품 제공이 아니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다는 인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모습이 BBC나 MBC 등으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겠죠. 이 전략의 파급력이 상상이 가나요? 이건 광고를 뛰어넘어 올림픽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삼성의 제품은 그들에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저는 삼성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행사에서 말입니다. 저는 삼성의 성공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최근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확인하게 되었죠. 한국은 혁신 역량, 디지털 경쟁력, 교육 시스템 등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R&D 투자 비중이 GDP 대비 4.6%로 세계 1위였죠. 역시 이런 국가적 기반이 있었기에 삼성의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삼성의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등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발견했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찾고 알게 되니 중국과 일본인 교수들이 한국에 대해 폄하하여 말했던 부분과 너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들을 빼내려고 대기업 직원을 고연봉에 스카우트한 뒤 핵심 기술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일본인 교수가 얘기했던 독도 문제는 오히려 일본의 주장과 억지에 대한 내용만 가득했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다시 이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자신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증빙할 근거를 대지 못하자 그들은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자국의 이익에 치우쳐 편향된 사고를 가진 그들과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최근 저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조만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의 올림픽
올림픽 전략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큰 소득은 제가 연구한 삼성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만들어낸 올림픽 전략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삼성이 보여준 전략과 한국의 위상에 감탄과 충격을 받았다는 도핀대학장 티롤 교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희망하는 한국 방문도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